면접 준비를 위한 마음가짐이라고 제가 일단 타이틀을 적어봤어요. 자, 우선은 상대가 무엇을 원할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제 면접에 간다는 거는 사람을 처음 만나는 자리죠. 그리고 상대방은 목적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뽑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실 면접관이라고 해서 특별한 어떤 트레이닝을 받거나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업무를 그냥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한 업무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사실 웬만한 경우에는 실무자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업무 하다가 보면은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지원자라면은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같이 일할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회사 생활을 최소한 그래도 한 5년에서 한 10년, 길게는 15년 정도 하신 분들이죠. 이렇게 쭉 돌아봤을 때 딱 떠올려 보는 거죠. 후배들, 그리고 지금 좀 일 잘하고 있는 사람들, 동기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을 이렇게 떠올리는 거예요, 면접관들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회사에 와서 적응을 되게 잘했고, 오래 다녔고, 그리고 같이 일할 때 좀 편했고, 이런 느낌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학교 다니시면 이제 그런 느낌이 오는 후배들이 있잖아요. 딱 들어오면은 굉장히 사교성도 좋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할 것 같고, 착실할 것 같고, 우리 동아리에 한번 좀 같이 활동도 하면서 같이 좀 지내봤으면 좋겠고,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자기소개서 때도 지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일을 좀 잘할 것 같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트레이닝을 보통 시키죠. 그러면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군대도 갔다 오셨고, 그리고 동아리 활동도 특히 여성분들, 남성분들 다 상관없이 활동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일단 후배가 들어왔는데, 가르쳐 주고 나서 잘 알아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만큼 다시 안 가르쳐줘도 되면은 너무너무 편해요. 선배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실제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후배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일을 하다 보면은 자꾸 가르쳐주고 또 실수하고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내 업무를 하는데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여러분들 인턴도 해보시고 다니시다 보면 이제 느끼셨겠지만 반대 입장에서 우리도 회사에 딱 들어갔을 때 선배들이 뭔가 알려줬을 때 빨리빨리하게 잘 해내고, 그리고 선배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면은 선배들이 굉장히 편해요. 그런 후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공부, 그죠? 그리고 만약 인턴이나 이런 실무적인 경험도 있으면은 실제로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고, 얼만큼 빨리 배웠고, 그리고 선배들이 얼마나 인정을 많이 해줬느냐. 제가 자기소개서에서도 이제 수치적인 부분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요. 그게 카페에서 일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회사, 공기업, 사기업, 중소기업 이런 데서 일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일을 가르쳐 줬는데 엄청 잘하는 거예요. 빨리 적응해가지고. 자, 일단은 왠지 마음이 좀 놓이죠. 이런 친구라면은 뭔가 우리가 뽑아서 일을 시켜도, 특히 내 후배로서 우리 팀에서 일을 시켜도 마음이 되게 편하겠다. 일단 선배는 기본적으로 내가 당장 윗사람한테 인정받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바빠요. 맨날 바빠요. 일 시키는 거 많고, 항상 풀캡하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또 이것저것 계속 시키죠. 근데 밑에 사람을 계속 가르쳐야 되면 너무 힘듭니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그런 후배가 들어오면은 너무너무 마음 편해요. 자,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윗사람들이. 오늘 뽑는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내가 좀 편해야 돼. 기본적으로. 그죠? 두 번째는 회사에 적응을 잘해야 되고 오래 다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 지원 동기에서 굉장히 잘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 뽑는 사람 입장에서 뽑아놨는데 나가버리면 일단 나의 어떤 명성에, 내 업무적인 역량, 사람 뽑는 거에 있어서요. 그죠? 사람 뽑는 부분에 있어서 나의 역량에 오점을 남겨요. 윗사람들이 면접 기껏 보라고 해가지고 다 보게 만들었는데 기껏 뽑아놨더니
뭐 일주일 만에 나갔어요. 또는 뭐 반년 만에 나갔어요. 그러면 뭐 사람 이런 애 뽑았냐?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나죠. 다시 뽑아야 되니까 얼마나 귀찮아요. 그죠? 이 사람들도 다시 공부해야 되죠. 뭐 다시 서로 검토 막 몇 사람씩 붙어가지고 수백 장씩 해야 되죠. 아, 왜 이런 애 뽑았냐. 곧 퇴사를 잘 뽑아야지. 이런 얘기 들어요. 자, 일단은 지원 동기나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서 이 사람이 회사를 빨리 나가지 않을 사람임을 판단을 하고 싶어 해요. 자, 이걸 판단하는 방법은 제가 지난주에도 자기소개서 작성하는데 지원 동기를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누누이 강조를 드렸지만 회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뭔가 좀 애착이 가는 회사여야 되고 열정도, 업무적인 열정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좀 회사에 잘 적응해서 오래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이게 두 번째. 자, 회사에 근데 잘 적응해서 오래 다니는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지원 동기만 강력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 면접을 보시거나 사람들 이렇게 처음 이렇게 만나보면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사람은 왠지 우리 조직에 잘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이렇게 사람들이 막 다니고 있잖아요. 특히 뭐 예를 들면 IT 회사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공기업 다니는 사람도 있고 대기업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생산 직무에 다니는 사람들,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사무직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조직에 어떤 특징들이 있다 이거죠. 뭐 예를 들면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인데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보수적인 분위기인데도 있고요. 뭐 전체적인 연령대가 굉장히 좀 낮다. 예를 들면 IT 회사들 같은 경우는 막 평균 연령이 20대 후반이에요, 30대 초반이에요. 그러면은 뭔가 좀 그런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뭐 큰 회사들 또는 공기업들, 이제 뭐 연세 많으신 분들부터 신입사원들까지 쭉 있지만 뭐 중간값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한 40대 뭐 초반, 30대 후반 뭐 이런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은 좀 보수적일 수 있죠. 아무리 이 사람이 막 창의적이고 막 발랄하고 막 이렇게 해도 전체적인 분위기에 왠지 잘 안 어울릴 것 같다. 그러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냐? 그러면 들어왔다가 10중 8구 나가게 되죠. 나는 여기 문화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 소외되는 것 같아. 나 여기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 들면은 회사 다니기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선배들 중에서 꼭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 꼭 있어요. 회사 가보면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만 빼고 밑에 사람들은 다 나가고 그 사람만 되게 잘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본인이 이제 면접장에 온 거죠. 계속 나가니까. 그래서 뽑힌 거예요. 뽑혀서 이제 가서 면접을 보게 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꼭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와가지고.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의 눈으로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되게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딱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필이면 면접관이면 내가 거기 맞춰야 되는 거죠. 이 회사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다 이상한 사람들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보면은 면접관 중에 성격이 엄청 까다롭거나 뭔가 이렇게 딱 맞추기 되게 힘들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면접 사람들이 보고 나서 후기도 막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용을 보다 보면은 면접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면접을 제대로 못 봤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분위기 너무 좋아가지고 면접 되게 잘 보고 온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해요. 후기들 보면. 근데 어쨌든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뽑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한테 좀 잘 맞춰줘야 될 필요도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내 역량을 보여주는 건 첫 번째. 이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의 그 자기소개서를 통해서도 많이 증명을 했어요. 그죠? 두 번째는 지원 동기. 정말 너무너무 가고 싶은 사람이다. 라는 걸 어떤 식으로든 증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회사에, 이 조직에, 이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모호해요. 자, 우리가 사전에 이것저것 조사를 하고 갈 수는 있지만 현장에 갔을 때 그 느낌이라는 게 좀 있어요. 여기 뭔가 우리들의 연세와 그리고 표정 그리고 내가 뭐 말을 했을 때 반응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어떤 분들 면접 우리 갔을 때 농담해도 되냐 뭐 이런 질문도 하십니다. 농담해도 돼요. 뭐 분위기 좋으면 농담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서로 소통을 하다 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이런 말 해도 되겠다, 저기서는 저런 말 해도 되겠다, 이런 느낌이란 게 좀 와요. 근데 눈치가 없으면 꼭 이상한 말을 해서 자기 무덤을 팝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분위기를 잘 봐야 돼요. 문화적인 특징들을 빠르게 간파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단체 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이 그런 현장의 분위기를 보고 파악을 되게 잘하죠. 아, 내가 여기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가야겠다. 여기 사람들 분위기에 맞춰서. 또는 여기 좀 활발하게 좀 재밌게 가도 되겠다. 내가 원래 좀 이렇게 발랄하고 그리고 즐거운 캐릭터인데 이런 건 여기서 좀 보여줘도 되겠다. 이런 느낌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얘기를 길게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강조를 많이 했어요. 일단 상대가 무엇을 원할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요소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사전에 여기 역량을 뭘 필요로 하고 내가 어떻게 얘기했을 때 지원 동기가 명확하다고 생각할 거고 그리고 조직 문화에 내가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임을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요. 자, 그러다 보면은 내가 여태까지 이력사항에서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의 어떤 역사예요, 그죠? 나의 히스토리 담겨 있습니다, 이력서에.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이제 우리 깔끔하게 잘 써놨으니까, 그죠? 거기에 표현도 잘 해놨어요. 일단 보다 보면 물론 이제 잘 썼으니까 서류가 통과가 됐겠죠,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면접관을 계속 봐요. 거의 그 자리에서 처음 보죠, 그죠? 처음 보면서 이렇게 학점은 이렇고, 학교는 이렇구나, 전공은 이렇고, 좀 이상한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영어 성적이 좀 낮은데, 라든지 아니면 자기소개서 보니까 이런 역량은 잘 드러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업무에서 필요한데 잘 안 드러났는데, 이런 게 느껴져요. 자, 그러면은 뭔가 되게 잘했어요. 잘한 게 많이 드러났어요. 그러면은 기대치가 확 올라가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과거에 학교에서 프로젝트 할 때 막 뭐가 잘 됐죠. 프로젝트가 대부분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막 엄청 써놨어요. 너무 잘했다 이러면서 성과도 좋고 막 내가 팀장 했어요. 막 그러면서 써놨어. 근데 좀 보니까 기대가 이제 남발하는 거죠. 그래서 면접관이 그래 한번 질문을 좀 해볼까? 라고 하면서 질문을 막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대치가 충족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실망으로 받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잘 썼으면, 그죠? 그리고 사전 준비를 잘 했으면 그 내용은 머릿속에 정리가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어야겠죠.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자, 근데 기대를 많이 하게 해놓고서 막 이만큼 기대치가 올라갔는데, 이게 실망이 딱 되면은, 그다음부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믿겨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죠? 우리가 상대방이 뭔가 약간 과장하는 캐릭터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더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한들, 그리고 답변을 들은다고 한들, 별로 이렇게, 그다음부터는 기대를 크게 안 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생기는 거죠.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표현이 되어 있으면 충족을 시켜줘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기소개서를 썼는데 이게 내가 너무 좀 과장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좀 그 부분을 톤 다운을 시켜야 됩니다. 좀 어느 정도는 수준을 맞춰줘야 돼요. 기대치를. 항상 상대방이. 그죠? 그리고 염려사항은 해소시켜주자. 자, 염려사항들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서류상에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나는 실무적인 역량이 좀 나타날 만한 그런 경험들이 별로 없어요. 또는 전공이 뭔가 이쪽 분야랑 딱 맞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원도 했고 서류도 통과됐겠죠. 자기소개서 잘 어필이 됐으니까. 근데 이런 거 잘 안 맞아요. 또는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이 쫙 있는데 하필이면 이 회사에 지원할 때는 그 관련이 없는 직무로 지원을 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R&D로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해온 사람으로 보이는데 서류상으로는 근데 영업으로 지원을 했어요. 또는 생산기술, 생산관리 쪽으로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갑자기 또 R&D로 지원을 해요. 그러면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이 지금 우리가 가르쳐줘야 될 게 좀 많을 것 같다.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또 걱정이 되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격이 막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허점을 이제 파고들어서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요거 1번. 기대치는 잘 충족을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염려사항은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이게 우리가 자기소개서에 기반을 해서, 또는 이제 이력서까지 포함을 해서 서류에 기반을 해서 질문을 예측하는, 그러니까 면접 상황에서의 질문을 예측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자, 면접은 질문을 잘 예측하면 거의 통과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시작이에요. 뒷페이지에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을 잘 예측하는 거.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우리가 평소에도 상대방이 갑자기 당황스러운 질문을 했어요. 제가 컨설팅 이렇게 하다가도 갑자기 막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세요. 잘하시는데 당황스러운 질문. 네, 잘하시는 분 저기 계신데 되게 당황해요. 막 웬만하면 당황 안 하려고 하는데 티가 나. 그러면 말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뭐가 됐든, 그쵸? 근데 면접 상황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 것처럼 앞에 한 4명, 3명, 4명 앉아 있어요. 표정도 되게 막 이상한 표정을 짓고 앞에서 앉아 있으면서 질문 돌아가면서 하죠. 그죠? 근데 나는 뭐 준비해온 거 이렇게 막 별거 없는데, 근데 상대방이 엄청 압박을 하면서 질문을 하다가 내가 전혀 대답할 수 없는, 준비가 안 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대답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어버버 막 그 자리에 얼음되고, 그러면은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죠. 질문을 예측을 잘해야 돼요. 그죠? 인성 면접은 이런 원칙만 잘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질문을 그러니까 이 질문을 예측해서 질문이 거기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저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90% 이상은 예측할 수 있어요.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이 있고, 그리고 나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죠? 뭐 예를 들면 농어촌공사에 지원하는 이유라든지 굉장히 좀 특별한 이유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또 적어놨어요. 자기소개서에 질문해달라고. 왜냐면 우리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질문을 이제 하는 건데,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없는 상황을 해소를 잘 해준다는 부분들이 바로 질문을 우리가 잘 예측하고 거기 답변을 잘 준비를 하자, 이런 부분에서 좀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면접은 자기소개서 연장선에 있다. 빠르게 넘어갈 수 있겠죠, 이제. 자, 같은 말입니다. 자기소개서에 기대치와 염려사항이 다 들어있어요, 이미.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 잘 써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남들과 달라야 되죠. 차별화가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가 이것저것 자기소개서에 강조한 내용들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하려고 적어놓은 내용들이죠. 뭔가 남들과 다르다,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갖춰야 될 부분들은 잘 갖췄어요. 그것도 증명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필요한 역량들이 뭐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그거는 일단 여기서 요구하는 거 갖췄어요. 근데 남들하고 다르게 있어요. 뭔가 차별화된 역량이 있어요. 이것만은 내가 강조하고 싶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뒤에 강점, 테마, 본인만의 역량, 뭐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또 지금 문항 자체도 설명드리겠지만, 다른 점이 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왔을 때 내가 이것 때문에 뽑혀야 된다 라고 생각될 만한 부분들 있죠. 면접관이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 앞에 이제 면접 보시는 지원자분은 본인의 뭐 핵심 역량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당신을 꼭 뽑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왜 뽑혀야 됩니까? 지금 뭐 여기 자격증도 많고요. 뭐 다 여러분들처럼 다 좋은 학교 나오고 다 전공도 다 비슷비슷하고요. 학점 다 좋아요. 왜 당신을 뽑아야 됩니까? 단도 직접적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이런 점이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차별화 포인트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면접의 성공은 준비와 연습에 달렸다. 자,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뭐 면접장 가가지고 되게 부자연스럽게 얘기할까봐, 그렇죠? 면접장 가서 연습한 티 날까봐 연습을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좀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 좀 질문 들어요. 면접 연습 많이 하면 면접장 가가지고 되게 어색해 보인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연습을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아니죠. 너무나 연습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전혀 연습한 티가 안 나게 되면 됩니다. 그죠? 그게 기본이에요. 자, 여러분들 면접은 약간 연기와 비슷해요. 연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이는 모습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죠? 면접장에서 우리가 보이는 모습은 물론 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면 가장 좋지만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특별하지 않습니까?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 뭔가 내가 어떻게 보여야 될지에 대한 나의 캐릭터 이게 명확하게 서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아, 나는 이런 사람으로 보여야겠다. 그게 나의 모습이랑 진짜 모습이랑 거의 비슷하면은 제일 좋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원하는 회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를 좋아한다. 어떤 역량을 갖춘 사람을 좋아한다. 그리고 이런 직무에 필요한 사람이라면 이런 성향을 가져야 된다. 라고 면접관들이 생각을 딱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100%란 말은 좀 그렇지만 거의 완벽하게 태생적으로 맞는 사람이면은 제일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뭐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잘 맞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캐릭터를 잘 파악하고 거기에 최대한 근접하게 자기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죠?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근데 뭐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본인이 가장 잘 맞는 캐릭터를 잘 찾고 그죠? 그리고 그런 그 맞는 캐릭터와 유사한 그런 직무를 잘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걸 잘 맞아야지 오랫동안 일을 또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나는 뭐 영업, 기술 영업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판단에 딱 들어가지고 그거를 정말 면접 당하면서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를 그 면접 시간 내내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뭐 R&D에 정말 적합한 사람이에요. 연구자, 태어난 본투비 R&D 연구자예요. 그러면은 딱 그런 사람으로 보이면 제일 좋겠죠. 내 캐릭터도 그렇고 그리고 익스큐티브 요구하는 것도 그래요. 자, 그러면은 만약 그런 상황이면은 연습을 많이 안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봤을 때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돼요. 자, 우리가 제가 아까 연기를 예를 들었는데 연기자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보는 연기자들이 뭐 예를 들면 좀 새로운 그 연기자가 데뷔를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원래 TV를 거의 안 보는데 여기 있으니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 TV를 보다가 더 팬이라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 보셨나요? 혹시? 보셨어요? 좋아하시죠? 누가 좀 제일 인상 깊었나요 이번에? 저는 딱 틀었는데 그 비비가 나오더라고요. 비비 보셨어요? 비비 아세요? 모르세요? 보셨죠? 안 보셨어요? 네, 되게 재밌던데? 김광진의 편지라는 곡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그걸 이제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불렀는데 노래를 막 부르다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약간 여자 가수예요. 여자 그 신입이 아니라 그죠? 그 신인 데뷔하려는 가수죠. 그러니까 뭐 일반인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딱 이제 노래를 하려고 하는데 감정이입을 딱 하죠. 밴드 해보신 분이니까 좀 아시겠지만 감정이입을 딱 해요. 노래를 좀 부르다가 얼굴이 약간 너무 슬퍼지더니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요. 노래하다가 이렇게 하고 막 눈물을 막 흘려요. 그래서 좀 보면서 좀 되게 멘탈 관리 안 되는구나, 되게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유희열을 비롯한 어떻게 보면 면접관이죠, 그렇죠? 유희열을 비롯한 그 심사위원들이 나중에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왜 우셨냐 했더니 이제 비비가 얘기하기를 가사가 너무 슬펐어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면접관들이 딱 듣더니 이게 정말 연기였으면 정말 대단한 연기자인 거고 이 감정이 노래에 이렇게 그대로 반영돼서 실려가지고 정말 잘한 것 같다, 훌륭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저도 보면서
이렇게 연기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너무 몰입한 거예요, 그 가사에. 그래서 눈물이 막 났어요. 슬퍼서. 노래하다가 목소리가 막 떨리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연기를 하려면 그 정도로 연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너무 가고 싶은 회사예요. 가서 막 얘기를 해요. 아, 저는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왔고, 뭐, 이렇게 열심히 찾아보면서 그동안 이것저것 내가 할 수 있는 열심히 해가지고 이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왔어. 너무너무 가고 싶다. 그리고 이 회사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여러 가지 성과들이라든지 그동안 뭐 보여줬던 내용들을 봤을 때 정말 제가 너무너무 가고 싶은 회사입니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보면서 웃기고 있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비비처럼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서 보세요. 진짜 막 눈시울이 막 뜨거워지면서 감동의 물결이 막 밀려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되게 진실되다. 그리고 설령 이게 100% 진심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정말 가고 싶으면은 열심히 조사해가지고 너무 가고 싶다고 얘기를 그 자리에서 그냥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유희열이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니 어쨌든 유희열 맞는 것 같아요. 유희열이 한 것처럼 이게 연기였으면 정말 대단하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면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면접에 임하면 사전에 준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내가 한전에 갔단 말이죠. 면접 보러 갔어요. 그래서 내가 좀 돌아보면은 지금까지 생활 돌아보면은 물론 내가 대학생활 하면서 한전 말고도 다른 데도 가고 싶은 데 많이 있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냥 별로 가고 싶은 회사가 없었을 수도 있죠. 그냥 갑자기 취업해야 되니까 찾아보다 보니까 생겼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찾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찾아보다 보니까 너무 좋아. 정말 이 회사가 나의 회사인 것 같아. 그러면 100% 확신을 갖고 면접장에 가야 된다. 그래서 비비가 마치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열과 성을 다해서 그리고 마음을 탁 이렇게 심금을 정말 울릴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그런 완벽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최종 결정은 면접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완벽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나는 이런 게 좀 어려워요 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제 쭉 있는데 그런 말들을 이제 종합을 좀 해보면 자, 첫 번째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두 번째 자, 일단 질문은 좀 예상이 돼요. 예를 들면 나의 상황에서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겠지. 이런 것들은 준비를 좀 해야 되겠지? 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적절한 답변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질문은 막 수십 개를 뽑아놨어요. 근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확신이 없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다음. 답변은 준비를 했는데 말을 못하겠어요. 중요한 거는 말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고민들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 좀 해놨는데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말을 못하겠다. 현장에 가면 그럼 다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면접장 가니까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 머리가 하얘진다는 거는 맨날 하얘져요. 그냥 가면은 그럼 안 되는데 그죠? 계속 하얘져요. 그런 경우죠. 너무 긴장을 해서 말을 못하겠다. 내가 일단 준비를 해놨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할 겁니다. 이제 이번 주에. 자, 어떤 분들은 시작부터 질문이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라는 것부터 고민이 돼서 아예 면접 준비를 제대로 시작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질문은 좀 뻔해요.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맨날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소개, 그렇죠? 지원 동기, 오늘 성격 장단적으로 자기소개서 쓴 것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우리 회사 지원 동기 일부이긴 하지만 우리 회사랑 다른 회사를 좀 비교해봐라 라든지 지원 동기에 파생되는 질문들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적으로 아까 기대치 그리고 염려사항 여기서 출발해서
나올 만한 질문들이 또 있긴 있는데, 뭐 어쨌든 기본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뭐 기출 질문, 뭐 아니면 뭐 면접 관련 서적 보면서 쭉 뽑아보면은 뭐 어디든 막 200제, 뭐 어디든 뭐 300제, 막 이러면서 뭐 질문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공통으로 나오는 질문들 다 우리가 어느 정도 쭉 뽑아보면 아, 이런 거 질문 대비해야겠다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이기 때문에 물어볼 만한 질문.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 회사에서 나한테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질문들을 파악을 잘하는 게 또 중요하죠. 그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사항을 보면서 이제 제가 좀 뽑아드릴게요. 뽑아드리면서 거기에 답변을 잘 준비하는 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 뽑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적절한 답변이 준비되지 않았다. 뭐 이 부분도 아마 제가 좀 1대1로 그 진행을 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굉장히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직무에 그리고 이 회사에 적합한 내용으로 답변을 잘 준비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로 푸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 짧게 대답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길게 대답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그리고 얘기를 그냥 하다 보면 상대방이 흥미를 느껴서 계속 질문을 하게 되면 하나의 얘기를 가지고 막 5분, 10분 이렇게 계속 얘기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이거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버전으로 답변을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길게 얘기해야 될 때, 짧게 얘기할 때. 물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한 20초에서 30초? 약간 길면 한 40초? 그러니까 질문했을 때 답변을 그냥 한 10초만에 끝내버리면 저는 원래 좀 과묵해서 그래서 말수가 적어서 짧게 딱 얘기하고 끝내버려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일단 첫 번째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내가 질문을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답변을 좀 어느 정도 해줘야 나도 이렇게 듣고 거기서 다시 뽑아서 질문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근데 그냥 멈춰버렸어. 그러면은 상대방이 질문을 하면 못 찾아 듣다 보면 당황해요. 상대방이 그러면은 이제 어떤 질문을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 대화를 하면서 흐름을 이렇게 같이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냥 대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류를 보면서 난데없는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면접관이. 그러니까 내가 예측 못했던 그리고 내 역량하고 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막 약점과 관련된 이런 질문들을 해버려요. 그럼 이제 내가 당황하게 되죠. 그러니까 면접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렇게 내가 유리한 컨텐츠로 서로 계속 대화를 하면서 약간 상승작용을 이제 하면서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자, 어떻게 가능하느냐. 뒤에서 좀 설명을 자세히 하려고 했는데 지금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자기소개를 잘해야 돼요. 자기소개를. 그죠? 처음에 면접관들이 이력서 자기소개서 보고 질문을 이제 던지죠. 자기소개 해주세요. 질문을 던지죠. 보통 첫 질문이 그거예요. 왜냐? 면접관도 시간을 좀 벌려고. 그리고 이 사람 자기소개 썼지만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남이 써놓은 거를 이렇게 한눈에 보고 이해를 잘 못해요. 그죠? 그리고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게 이해하기 쉽게 깔끔하게 문장들이 또 구성이 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처음 보잖아요. 많이. 그죠? 이력서랑 자기소개 처음 봐요. 그러면은 보고서 그냥 일단 시키는 거죠.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 시간 동안 그냥 들으면서 질문을 파악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질문을 할 걸 내가 파악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하시고 걱정하기도 하는데 자기소개 시켜놓고 딴청 부리고 있어요. 자기 읽을 거 읽고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면접관 중에서 보통은 이제 서류를 그때 보는 거예요. 빠르게. 이제 봐야지. 그러면서 그래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포인트가 있구나. 자기소개서에 이런 내용이 잘 담겨있네. 자기소개하는 것과 자기소개서나 이력서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이제 딱딱딱 보면서 짚어서 이거 질문해야지 라고 판단하고 질문을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시작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기소개를 잘하잖아요. 잘된 자기소개를 한 사람은 뭐냐? 일단 이거부터 시작을 하면 자기소개를 잘하면 상대방이 기대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그러니까 특히 역량이나 성향적인 부분에서 설명이 깔끔하게 딱 되는 거예요. 이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 이 분야에 대한 관심, 설명이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 나 이런 거 물어봐야 되는데, 면접관들이 그렇죠? 이런 역량들 파악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소개에서, 1분 자기소개에서. 그럼 이 질문해야겠다. 면접관의 고민이 당장 내가 질문을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질문할 거리가 아주 깔끔하게 자기소개서에 들어있어요. 되게 편하죠. 바로 그 내용 가지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딱 봤죠. 그 질문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쫙 해줘요. 그러면은 이게 어차피 상대방이 흥미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련된 질문을 하게 돼요. 자, 어차피 우리가 20분에서 30분 인성면접 하는 그 시간 동안에 거의 짧은 시간에 결판이 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내가 유리한 컨텐츠로 처음부터 가이드라인을 주고 거기 안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은 그러면은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잘 안 된 자기소개는 1분 자기소개는 이게 우리가 잘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한 판단이 사실 되게 모호하긴 한데 어쨌든 잘 안 된 자기소개는 들었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면접관이 원하는 역량을 표현을 잘 못했어요. 모호해요, 굉장히. 그리고 마땅히 거기서 경험을 얘기한 것도 없어요. 증명이 된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자기소개 다시 보면서 질문을 찾아야 돼요. 이것도 역시 굉장히 당황스럽죠, 면접관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뭔가를 던져주길 원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용이. 그냥 되게 평범한 내용들만 들어있어요. 다시 자기소개서랑 이렇게 보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면접이 흘러갈 수가 없죠. 그냥 상대방한테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다시. 자, 그래서 그런 자기소개 및 답변을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어떻게 하면은 왔다 갔다 소통을 잘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여기 말로 푸는 게 어렵다라고 아까 말씀드리고 제가 답변을 완벽하게 버전별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을 되게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럴 필요가 별로 없어요. 머릿속에 다 들어있고 말로 푸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상대방이랑 그냥 얘기를 해요. 되게 자연스럽게. 자, 정말 말 잘하는 분들이 여기도 몇 분 계세요. 몇 분 계세요. 이렇게 계신데 그러면은 그냥 머릿속에 내가 대충 이런 얘기 해야지 라고 봤을 때 그냥 현장에 가서 상대방 얘기하면은 내가 이 정도 얘기하면 상대방 눈빛과 반응, 손짓, 표정, 눈썹 움직이는 거 이런 것만 딱 봐도 내가 더 얘기하면 안 되겠다. 여기서 끊어야겠다. 상대방 흥미가 없다. 이런 느낌 딱 오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말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알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여러 가지 버전으로 연습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 90%의 사람들은 그렇게 잘 못해요. 그냥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해, 저럴 때는 이렇게 얘기해야지 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훈련이 돼 있는 상태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말빨이죠. 말빨 좋으신 분들 몇 분 계세요. 자, 말빨이에요. 이것도 트레이닝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면접은 30분에서 1시간만 말을 잘하면 돼요. 막 몇 시간씩, 며칠씩만 같이 있어야 되는 경우들이 거의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준비를 잘하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너무 긴장을 해서 말을 못한다. 이 부분은 본인 스스로 좀 마인드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사람들마다 좀 다 달라요. 근데 한 20-30% 정도 비율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준비를 했는데 현장에 가면 너무 긴장해가지고 막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근데 좀 많이 이렇게 있어봐야 돼요. 본인이 겪어봐야 돼요. 그런 당황스러워하는 상황들. 여러분들 면접자에 가서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근데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새롭고 이거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되는데 그거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 상황 자체가 너무 생소해, 나한테. 내가 어떻게 얘기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자꾸 뭐 이것저것 질문하는데, 일단 여러분들 좀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면접을 가보신 적이 없었다면, 특히. 여러분 이렇게 네 분 앉아 계시잖아요? 딱 앉아 계시는데, 앞에 이렇게 한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분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되게 못마땅한 표정으로, 어떤 사람은 막 못마땅한 표정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쳐다도 안 봐요, 그냥. 관심도 없어, 그냥. 자기 볼 거는 뭐 자기소개서 뭐 계속 읽고 있고, 핸드폰 보는 사람도 막 있고, 심지어.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막 툭툭 하는 거죠. 뭐 예상 못했던 질문.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 자리에 가면, 실제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 트레이닝이 많이 돼야 돼요.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많이 잘 적응할 수 있어요. 말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다 상황적인 특성도 좀 다르고 그리고 캐릭터도 좀 다르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컨설팅 때. 자, 면접의 유형별 평가의 주안점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면접 유형들이 있죠. 뭐 인성, PT, 토론. 제가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를 적어봤어요. 뭐 인성이라고 해서 뭐 이것만 평가하고, PT라고 해서 이것만 평가하고, 토론이라고 해서 이것만 평가하고 이러지는 않겠죠. 기본적으로 그냥 되게 다면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일 잘하고, 조직에 적응 잘하고, 회사 오고 싶고, 뭐 이거를 이제 평가를 잘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평가의 주안점은 좀 다릅니다. 자, 인성은 일단 세팅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돼요. 딱 이 정도 거리에서 이 정도 한 4분 정도, 3분에서 4분 정도 인원이 이제 한 분 또는 이제 여러 명한테 질문을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죠. 인성 면접. 그죠? PT 면접은, 자, 이거 되게 좀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PT 면접은, 자, 여기 한 4-5분 정도가 있고, 제가 이제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PT 면접 보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막 하면은 면접관들이 이렇게 빨리 쳐다보겠죠. 뭐 이런 상황이에요. 토론 면접은, 자, 여러분들 지금 한 10여 명 정도 있으시죠? 이렇게 찬성, 반대, 이렇게 편을 갈라가지고 상대방이 앉아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죠. 주장을 하고, 그렇죠? 자, 상황적인 특수성 때문에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자, 일단 인성 면접은 면접관들이 궁금한 거를 다 질문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다 물어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자리에서. 그죠? 되게 자유롭게 질문을 하죠. 그래서 변수들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준비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성 면접은 그렇고요. 자, 일단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기 뒤에 좀 자세하게 나갈게요. 쉬는 시간이고요. PT 면접은 자, 저처럼 지금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상황도 굉장히 특수합니다. 그리고 PT 면접은 내가 3분이면 3분, 5분이면 5분, R&D 하시는 분들은 한 10분 정도까지 발표할 주제가 정해져 있어요. 미리 정해놓고 PT를 준비해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석사 이상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미리 뭐 자기 논문이나 연구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파워포인트로 정리를 해서 보내달라. 뭐 LG 같은 경우도 많이 그렇게 하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아니면 현장에서 PT 주제를 주죠. 본인이 이제 전공에서 또는 이 직무에서 좀 중요할 만한 내용으로 어느 정도 좀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한데요. 뭐 과거에 나왔던 질문 사례라든지 뭐 기출 질문 사례라든지 아니면 이 회사의 웹사이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특징을 좀 파악하다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전공 질문 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딱 자료 주고 이거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 빠르게 정리를 해서 뭐 전지에다 적기도 하고요. 아니면 A4 문제에다 적기도 하고 화이트보드에다가 적어가면서 발표하기도 하고 PT 면접 발표를 하죠. 그 다음에는 토론 면접. 토론 면접은 제가 뭐 자세히는 말씀을 좀 안 드리겠지만 뭐 이거는 요즘은 이렇게 흔한 면접의 유형은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서로 뭐 찬성 반대 얘기를 하는 거죠. 유일하게 면접관이 거의 개입을 안 하는 면접이에요. 그죠? 다른 거는 면접관들이 보고 그 자리에서 질문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토론 면접만큼은 지원자들끼리 서로 얘기를 합니다. 지원자들끼리. 그리고
거기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딱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요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뒤쪽에 또 의자들 있잖아요. 뭐 이런 의자들에 면접관 몇 명이 앉아 있는 거죠. 서로 이제 막 얘기하는 거 보면서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그냥 보고 있어요. 개입을 거의 안 합니다. 그냥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는 사실 면접관이 볼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한계는 있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 들어가서 겪게 되는 어떤 회의, 그렇죠? 그리고 뭐 토론해야 되는 상황들, 뭐 이런 상황들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무적으로 그 업무에 임했을 때 또는 회의를 했을 때 어떤 스타일로 대응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상당히 현장과 비슷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앞으로 이 사람이 회사 들어가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스타일을 볼 수가 있죠. 서로 막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막 당황하면은 말을 아예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자기 주장을 너무 과도하게 펼치기 때문에 상대방을 좀 난감하게 만들거나 좀 같이 얘기하는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죠. 오히려 면접관이랑 얘기하면 되게 막 겸손하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같이 서로 막 불붙어가지고 막 얘기하다 보면은 본인의 본 모습이 막 나오면 성격 막 지저분한 그게 나올 수도 있죠. 거의 면접관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잘 안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토론 면접은 사실은 어느 정도 이상 참여를 하고 그리고 뭐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중간 이상만 하면은 웬만하면 이것 때문에 떨어뜨리기는 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평가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토론에 있어서는 사전에 질문들이 될 만한 것들, 그러니까 뭐 그게 시사 상식이든 아니면 업무에 관련된 부분이든 그 질문들이 될 만한 이슈들에 대해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모르는 거는 사실 그 토론 면접에 임할 때 나의 어떤 컨텐츠의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는 차이가 좀 꽤 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찬성 반대 논의를 해봐라. 최저임금 인상을 뭐 16% 10% 이렇게 했는데 바람직하냐 아니냐 찬성 반대 해봐라. 근데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일단 몰라요. 그리고 얼마큼 인상이 됐는지 잘 모르고 이게 과거 히스토리를 잘 몰라요. 그리고 뭐 노측에서 사측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말을 잘해도 현장에서 이렇게 이해하고 거기서 답을 하는 데는 답을 하고 말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 면접은 사실은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 또 친구들끼리 연습도 하고 그러면서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찬성 또는 반대 이슈가 될 만한 시사 이슈들을 꾸준히 보면서 내용을 파악해보고 그리고 찬성, 반대 입장을 잘 정리를 해보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중간 이상 하자. 기본적으로 제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그리고 얘기를 어느 정도 하면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좀 기선을 제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기선을 제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처음에 약간 활발하게 좀 얘기도 하고 참여를 잘 하고 그러면은 인상이 좀 이 사람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그러면은 뒤에 약간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처음에 너무 나 나중에 진짜 좀 괜찮은 정말 그럴듯한 말 할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야겠다 라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뭐 시간이 어느새 막 흘러가면서 내가 할 말 다른 사람이 다 해버리고 토론이 끝나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죠.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런 부분 주의를 하셔야 돼요.